네, 안녕하세요. 한국화학공학회 산업위원회 영상을 만들고 있는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부 권석준입니다. 오늘 세 분의 각 분야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이 세 분의 전문가들 자기소개를 잠깐만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왼쪽에 계시는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에서 2차 전지 소재 맡고 있는 홍영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SK가스사나 SK어드밴스드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김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에서 반도체공학과에서 산학교수를 하고 있는 한전이라고 합니다. 다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는데 가벼운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왜 휴가들 안 가시고 여기 나오신 겁니까? 우리 대표 선생님부터. 저는 9월에 휴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비성수기를 뭐 추석과 좀 이어붙여서 예. 길게 한번 푹 쉬고 오려고 생각 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철진 대표이사님. 네, 저는 다음 주가 휴가인데 사실은 화학공학회에 제가 산학협력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산업위원회가 발족이 됐고 이 산업위원회에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화학공학회에 관심을 갖고 전공을 해 주십사 여기 나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저는 뭐 평소 휴가라 아니 어쨌든 제가 이제 산학교수를 맡고 있어서 뭐 전임은 아니라서 이제 일반 일주일에 한두 번 아니면 세네 번 정도 가가지고 이제 회의하고 이런 거 하면서 몇 개 업체 이제 컨설팅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자유로움이 있어서 별도로 휴가 안 가도 늘 휴가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가벼운 질문으로 저희가 시작한 이유가 다름이 아니고 여기 계신 우리 선배님들께서 각 분야에서 30년 혹은 40년 가까이 경력을 쌓으신 그야말로 찐 전문가 분들이십니다. 이런 분들께서 바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후배님들에게 꼭 전하고픈 말씀이 있다 해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신 건데 이번엔 역순으로 우리 한 교수님부터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우리 주니어들, 꿈나무들, 우리 후배님들을 위해서 격려의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어차피 이게 화학공학과가 어떤 이 산업에서 어떤 역할하냐가 이번 토의의 주제인 것 같아서 대상이 지금 화학공학과를 선택한 학부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 아까 뭐 격려라고 하니 이 화학공학과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나라에서 세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반도체나 배터리나 수소 분야의 의 주역을 맡고 있는 학문입니다. 그리고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화학공학이란 부분이 이 각 분야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현재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그런 학문이나 지식들이 우리나라의 산업을 엮고 우리나라 미래를 책임지고 있다는 그 사명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셔서 이 선택권이 많은 이 화학공학과 축하드리고 선택하게 축하드리고 앞으로 역량을 키우셔서 우리나라 미래를 책임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김 대표님. 네, 화학공학 전공하시는 것을 정말 축하드리고요. 잘 오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화학공학 정의가 Chemical Engineering is what chemical engineer does라고 하는 말을 좋아합니다. 화학공학은 굉장히 어려운 학문이고 젊었을 때 화학공학을 전공하면 우리 요즘 말하는 해자를 쌓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 배리어를 높일 수가 있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학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화학공학에 이렇게 전공하게 돼서 또 이렇게 반도체, 배터리, 수소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실력을 쌓아가지고 나중에 어떤 분야로 전공을 더 할 건지 고민하는 어떤 그런 중요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옛날을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이제 공부하고 처음 입사해서
뭐 반도체든 뭐 그때는 수소는 없었지만 배터리든 업체에 가서 저희 물건을 써달라고 그러면 아무도 써주질 않았어요. 물성이 좋아도 너희는 아직은 후발 업체이기 때문에 써주질 않았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사실 뭐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제일 앞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학생들이 공부해서 나중에 회사를 가든 학교에서 있든 만약에 들어가서 본인이 실행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언제든지 써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 돼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신 있게 도전해보는 그런 학생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 선생님들 너무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제 충분히 아이스 브레이킹이 된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각 분야에서 어떤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쪽 산업을 종사를 하는 것이 좋은가, 커리어를 개발하는 것이 좋은가, 각 분야 이번엔 자랑 배틀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먼저 한번 포문을 여시겠습니까? 이번에는 우리 김 대표님부터 한번 왜 화학공학을 전공한 사람이 수소를 뛰어들어야 되는가 한번 설득을 해주시죠. 네, 수소는 단순히 원자, 분자가 아니라 에너지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대학교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을 졸업한 후에 유공이라고 하는 에너지 회사에 처음 취업을 했습니다. 에너지는 모든 산업의 근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규모도 크고 우리가 도전할 만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 시대, 우리가 바이오매스로부터 지금 가스, 그 다음에 무탄소 에너지로 전환하는 시대에 수소에 관심을 갖고 수소에 연구를 하고 수소 산업을 일으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의 많은 기회가 있고 많은 도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별로 땡기지 않는데요. 이게 수소를 이게 해야 될 것 같은, 혹시 암소는 죄송합니다. 예. 정말 근데 저도 수소 전공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수소를 그냥 단순히 H2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에너지 저장 혹은 발생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이 인식의 전환이 지금 필요한 시점에서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한 교수님께 한번 반도체 포문을 한번 또 맡겨보겠습니다. 예, 제가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이 반도체 쪽 전공을, 그러니까 국내 순수하게 이제 여기서 하기도 하고 공부를 처음부터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삼성전자 들어가서 이제 반도체를 1996년부터 여태까지 이제 산업계 일하다가 이제 지금 여기 현재 이제 성균관대에 있는데요. 제가 그 당시에 확신을 가졌던 게 뭐냐면 모 선배가 제가 학부 때 윤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산업계에 계신 그 분들이 이제 좋은 직장을 가진 임원부 이런 분들이 저희 선배님들이 오셔서 이제 자기들의 경험이나 이제 이런 거를 후배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과목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지금도 기억나는데 이제 삼성전기 이병도 부사장, 그때 당시 사장님이셨나 했는데 오셔가지고 88년도에 막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확신 들었던 게, 우리나라가 뭐 반도체를 한다고 했을 때 뭐 소위 말해 뭐 반도체 설계라든지 어떤 특수 반도체 이런 팹리스라는 이런 쪽은 아니었고, 삼성이나 그때 당시에 이제 현대전자였는데 LG 반도체도 있었고, 당시에 다 공정 기술로 우리나라가 사실은 세계에서 뭐 양산 기술이죠. 그런 제조 기술로 가지고 세계에서 이제 주도권을 잡기 시작했던 걸로 그때 확인을 했고, 거기에 주역이 뭐냐 생각했을 때 이 화학공학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화학공정공학이라고 하거든요. 딴 나라에서 얘기할 때는. 그래서 말하자면 공정이 생명인 학문이고 해서 이거는 저희 아까 생각하기엔데 우리 주 전공이 만원공학, 연력학, 이동현상이 그 세 가지가 합치면 사실은 다 공정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실제로 이제 삼성전자에서 확인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또 제가 이제 나름 화학공학에서 반도체 전공을 한 1세대라고 했지만 실제로 현장을 가봤더니 실제로 화학공학과 나오신 선배님들이 이 삼성전자에 엄청나게 많으신 거예요. 그분들이 열심히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셨고, 어떤 분들은 이미 임원이 돼 계셨고, 이런 분들을 봤을 때 상당히 이게
물론 이제 전자나 이런 사람들이 뭐 좀 주도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일단 뭐 우리가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우리 기술로 본다면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뭔가 했을 때는 화학공학의 공정, 그러니까 반도체 공정이다라고 했을 때 주역이 될 수 있고 또 현재도 제가 이제 대학 교수를 하고 있는 후배들 얘기 들어보면 우리 화학공학을 전공한 특히 이제 뭐 석사나 박사한 이런 사람들의 고급 인력들이 굉장히 대다수가 거의 지금 아직도 반도체 쪽으로 많이 취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또 현재 주역도 하고 있고 그래서 화학공학 하신 분들이 이 반도체 쪽으로 오시면 그 굉장히 이 산업 규모도 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전체 산업이 한 20% 넘는다고 합니다. 규모 수출로 보면 한 20% 넘고 또 국내 산업의 비중을 보면은 또 역시나 20% 넘는 큰 산업이기 때문에 그 주역으로서 또 화학공학의 주변이 아닌 주역으로서 반도체 분야에서 일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발언을 중간에 자르려고 그랬었는데 너무 길어서 너무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반도체 화이팅. 어제 우리나라 양궁 대표팀이 2024 파리 올림픽에서 10연패를 하면서 금메달을 땄잖아요. 그게 뭐 비결이 있다 그러죠.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만 쎄. 죄송합니다. 이게 아이스 브레이킹이 역시 잘 안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잘하는 이유가 한반도이기 때문에라는 설이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하신 말씀이 있으십니까? 화학공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옛날부터 화학공학이라는 거가 우리나라가 워낙 셌었기 때문에 네. 역시 역시 최고의 인재들이 아마 네. 우리나라 최고의 인재들이 아마 네. 제가 알기로는 화원과를 많이 갔던 걸로 알고 있고 옛날부터. 네. 성대 교수님도 이렇게 재미가 없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반도체가 굉장히 지금 매력적인 분야로 떠오르고 있는데 혹시 배터리에서 이거에 대해서 대항하실 만한 아이템이 있겠습니까? 뭐 수소도 마찬가지로 에너지지만 저희가 굉장히 에너지가 소중한 시대에 살고 있고 그만큼 우리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배터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친환경적이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다. 이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인간 사회가 계속 발전하면서 빠질 수 없는 산업 영역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조금씩 어려운 질문, 테크니컬한 질문들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배터리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 AI가 난리잖아요. 네. 특히나 이제 AI 중에서도 그냥 우리가 파운데이션 모델 같은 AI가 아니고 뭐 온 디바이스 AI, 뭐 엣지 AI가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 기기에서도 어떤 AI 제너레이션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결국 바틀렉은 배터리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것들이 배터리에서 전력을 빼와야 되니까. 근데 배터리에는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혹은 AI 시대에 그런 배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느냐라고들 많이들 고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업계 전문가로서 이 부분에서 혹시 인사이트를 공유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뭐 그게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그냥 예를 들어서 데이터 센터 같이 어떤 멈춰져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뭐 ESS가 많은 부분을 차지해가고 있지만 왜냐하면 ESS는 사실은 EV하고는 다르게 안정성하고 수명이 굉장히 잘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ESS나 아니면 ESS가 커버를 하지 못하는 장주기 전지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땐 뭐 나트륨 설퍼나 아직 새로운 타입의 배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AI 관련해서 이제 EV 쪽으로 생각한다고 그러면 AI가 잡아먹는 전원이 지금 레벨 4 자율주행으로 따지면 100 중에 한 30% 정도 AI가 소진하고 나머지 70을 가지고 자동차가 움직이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보다 한 30% 정도는 올려야 기본적으로 자율주행이 될 거고 만약에 자율주행이 레벨 5까지 더 업그레이드 되고 카쉐어링까지 된다 그러면 적어도 지금 용량의 2배 정도는 돼야만 AI와 완전한 접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수소 전문가이신 우리 김 대표님께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수소가 뜬 지가 굉장히 오래가 됐는데 생각보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인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나름 최첨단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여전히 수소 경제가 제대로 아직 정착을 못하고 있다. 이런 관측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수소를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 경제 시스템 혹은 저장이나 운송에 관련된 다양한 한계들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 거라 전망하십니까? 어떤 난제가 있고 어떻게 될 것이라 전망하십니까? 네, 제가 여기 시청하시는 여러분께 에너지 환경의 4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가지 키워드는 꼭 기억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 중립입니다. 탄소 중립. 그리고 폐 자원을 리사이클하는 서큘러 이코노미. 그리고 에너지 안보. 이거는 한국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한 90% 이상을 수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도 한국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경제성입니다. 경제적인 에너지를 우리가 자급률을 높이고 탄소 중립을 이루면서 서큘러 이코노미로 간다. 이거를 기억을 하시면 에너지 환경 쪽에 매크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수소는 무탄소 에너지, 그러니까 기후 변화와 환경, 탄소 중립,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에너지인데, 지금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화석 연료를 더 드릴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는데, 굉장히 이 경제성이라는 것 때문에 저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가야 되기는 가야 되는데 이 싼 에너지가 생산이 돼야 되는데 싼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는 수소를 청정 수소를 생산하는 거가 굉장히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불가능한 정도로 그렇게 돼 있고, 지금 현재에 시도되는 게 청정 암모니아를 해외에서 생산을 해서 우리나라에 도입을 해서 암모니아를 분해해서 수소로 전환해서 수소 경제를 하겠다. 그러면은 수소 1kg당 한 4.5불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근데 지금 화석 연료로 만드는 수소가 한 2불 50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2배 내지 3배의 어떤 비용이 증가하는 이런 부분에서 현실과 우리의 어떤 기후변화에 따른 어떤 탄소 중립, 여기에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 경제는 오기는 오는데 얼마나 빨리 오느냐, 언제 오느냐의 게임이어가지고 조금의 속도 조절은 필요하지만 우리나라가 반도체나 배터리에서 선도 국가가 된 것처럼 이 미래를 준비하면 수소에서도 선도 국가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소 주식을 사야 됩니까? 안 사야 됩니까? 수소 주식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사는 게 좀 참고로 본 영상은 어떤 기관과도 COI가 없음을 미리 밝혀드리는 바입니다.